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강북삼성병원 박동윤입니다. 이렇게 오늘 강의는 방역 규정도 있고 또 여기 준비해 주시는 스태프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점프 시즌 3고 또 세 번째 날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임상 연구에 관한 내용을 발표할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전 첫 번째, 두 번째 강의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다루어졌고 저도 그 강의를 청취를 했는데요. 뭐 이제 약간의 또 입장의 차이가 있고 관점의 차이가 있으니까 잘 참고해서 들어주시고요. 저는 이제 주로 좀 실질적으로 소화기 의사라고 했는데 소화기 의사라기보다는 대한장연구학회 회원으로서 이런 임상 연구를 어떻게 접하게 되고 어떻게 발전시키고 하는 데 대한 그런 내용을 저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구를 하려면 이제 무슨 연구를 해야 될까? 하고 싶은 연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질병이 이렇게 매우 다양하게 어떤 병을 타겟으로 할지, 어떤 내시경이나 기타 다른 어떤 메소드를 할지, 뭐 이런 것들을 대충은 일단 이제 본인이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저것 다 하고 싶죠, 맨 처음에는. 그러면 이제 이것저것 다 한 번에 그렇게 시작을 하셔도 좋을 거는 같습니다. 또 이게 기초 연구도 있을 수 있고 또 임상 연구일 수 있고 요즘과 같이 이런 빅데이터 시대, 그 멀티오믹스 데이터가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트랜슬레이셔널 리서치, 이렇게 말도 멋있어 보이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을지를 일단 본인이 마음속으로 좀 정리를 하셔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속으로 정했다고 하면 내가 지금 현재 나의 현황이 파악이 돼야 됩니다. 정말로 뭐 마음 같아서는 막 메시처럼 호날두처럼 그렇게 멋진 축구를 하고 싶지만 내가 아직 트레이닝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현황을 파악하고 현재 나의 상태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꿈은 높게 갖고 나도 메시가 되고 나도 호날두가 될 수 있게 단계적으로 이제 개선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현황 파악. 그러면 이제 현황 파악이니까 내 병원이 어떤 위치인지 또 우리 병원에서 나에게 오는 환자들은 주로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IBD 환자가 많은지 아니면 뭐 그런 펑셔널 GI 디소더 환자가 많은지 아니면 콜론 폴립이나 그런 내시경을 받는 그런 환자가 많은 병원인지, 그러니까 그런 자기 환자의 분포를 대략 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과 내에서나 병원 내에서 이렇게 연구를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지. 저도 이제 시작할 때는 저희 병원도 거의 연구 여건은 아주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건이 좋지 않다고 시작을 못하는 건 아니고 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앞으로 훌륭한 연구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시작할 때 파악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대부분 뭐 대학에 계시거나 어떤 병원에 계시면은 내가 혼자 오롯이 내가 하고 싶은 연구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과 내에서 과장님도 계시고 시니어 교수님도 계시고 또 그 과에서 특성이 있어서 특성적으로 아주 계속 지속되려는 그런 연구 아이템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과에서 그런 상황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종합해서 그래 나만의 장점은 뭔지 이게 이제 많이 추가로 노력을 하지 않고도 현재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시드머니 비슷하게 기본적인 논문을 하나 두 개 본인이 간단한 연구라도 시작하고 끝을 봐야 그것도 퍼블리시도 하고 이제 그게 바탕이 돼서 다른 연구비에도
어플라이 할 수 있고 또 다른 연구로 키워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현황 파악이 됐으면 궁극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만약에 임상 연구라면 관심 있는 환자 수를 과연 어떻게 늘릴 것인지, 우리 병원에서 늘리지 못하면 다른 병원과 연합해서 그렇게 N수를 또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공동 연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연구원이라든지 또 실험실의 그 상황을 어떻게 좀 업그레이드하고 연구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또 요즘에는 이런 분석이라든지 이게 좀 더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그 연구자가 혼자 다 할 수 없는 연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어떻게 공동 연구를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를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도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서 이제 출발선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펠로우를 막 마친 입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저는 그 삼성 서울병원에서 이제 펠로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좀 기간이 좀 잘 안 맞죠?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1년, 2년 펠로우를 마치고 났을 때 어떻게 딱히 저는 좀 이렇게 대학이나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가고 싶었는데 뭐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례가 없었고 그 당시에는 3년차 펠로우가 병원에서 허용이 안 됐었는데 어렵게 하여튼 이 교수님들께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일단은 3년차 펠로우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분은 다 잘 아시죠? 김재준 교수님과 이풍렬 교수님, 김영호 교수님. 그래서 이 세 분을 모시고 이제 연구를 하다가 김재준 교수님께서 제가 좀 딱하게 보였는지 좀 유명한 외국 선생님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여기 닥터 세플베다 여자 선생님이고 병리하는 선생님이고요. 포르투갈 분이셨는데 김재준 교수님이랑 연배가 비슷하고, 김재준 교수님이 이렇게 미국 연수 가셨을 때 이제 같이 코웍을 했다고 해서 이 교수님께 연락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좀 도움을 받아서 미국 암학회에서 1년짜리 그 신진 연구자를 위한 그런 펀드를 제가 어플라이해서 운이 좋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차 펠로우를 하다가 중간에 그 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연수를 간 날짜가 공교롭게도 9월 11일이었어요. 가족, 저의 집사람과 아이 2명이었었는데 둘을 데리고, 어린애를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출발한 날 큰일이 일어났죠. 이게 잊혀질 수 없는 저에게도 그런 일인데, 하여튼 이 같은 날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게 돼서 굉장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수를 가서 매일날 내시경하고 외래 환자만 보다가 연구는 그냥 차트 정리하고 데이터 정리하고 하는 그런 것만 해봤지 실험실에 가서 뭘 해본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그래서 어떻게 좋은 기회가 있으니 거길 갔고, 제가 거기 가서 했었던 실험은 이게 몽골리안 저빌이라는데 쥐처럼 생겼죠. 여기 이 동물의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를 감염시키면은 위 상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메타플레이자가 일어나고 디스플레이자가 일어나고 또 캔서가 또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단계별로 조직을 채취해서 마이크로셀룰라 인세빌리티, PCR 베이스드 테스트였는데요. 이제 이런 거를 거기 가서 배워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고, 하여튼 연수 가서 하나 퍼블리시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미국 가서 했었던 그런 연구를 퍼블리시한 것이었는데, 물론 이제 헬리코박터 연구를 하고 왔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제 멘토가 되죠. 여러분의 멘토 중에서 한 멘토분이셨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많이 주시고 연수 후에도 서로 호흡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좀 행운이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03년에 마치고 2월 말에 제가 이제 강북 삼성병원, 저희 병원 아시죠? 서대문 사거리에 있는 병원인데 딱 병원을 왔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건물도 많지 않았고
병원에 이렇게 연구 인프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는 그러니까 올드타운, 그 여러 가지 건물, 옛날 건물들이 있는 그런 건물이었고, 그 중에서 한 빌딩을 병원에서 매입해서 그 한 층을 공용 실험실로 사용하는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도 어떻게 이 자리에 비집고 테이블 하나를 얻어가지고 이제 그런 자리를 얻고,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논문을 쓸 그런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저희 병원의 장점은 연구 인프라는 좋지는 않았지만 건강검진을 굉장히 많이 하는, 보통 한 1년에 20만 명 정도 하게 되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매년 또 검진을 하게 되고, 내시경도 시리얼하게 이렇게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혈액 검사나 문진 데이터 이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또 내시경을 많이 하다 보니까 H5R2 감염자가 외래로 리퍼가 되고, 또 폴립이 발견되면 폴리펙토미가 의뢰되고 해서 이런 환자들을 아주 굉장히 많이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받게 되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병원의 사정에 맞게 이쪽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H8R2의 재균요법에 의해서 다양한 PPI를 다양하게 사용하거나, 아니면 컨비네이션 트리트먼트 하거나, 시퀀셜 트리트먼트 하거나, 이런 것들을 또 프로바이오틱스를 애자하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했었고요. 또 대장 내시경을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진 않고, 또 다양한 바이오프레퍼레이션 에이전트와의 비교도 하고, 어떻게 하면 바이오프레퍼레이션 퀄리티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럼 다 먹고 몇 시간 있다가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이제 연구해서 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논문을 퍼블리시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환자에게 그런 어드밴스 코렉탈 네오플레이지아가 주로 건강검진 환자니까 젊은 환자인데도 그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 50세 미만에서 그럼 과연 이런 디지즈가 생기는 그런 리스크 팩터가 뭐고,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는 프리딕션 모델이 어떻게 있을지, 그래서 딥러닝도 해보고, 하여튼 그런 것을 해서 또 스코어링 시스템도 만들어보고, 그래서 그렇게 재밌게 임상 연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연수 갔다 와서 처음 이제 스텝이 됐고, 제 나름대로 이제 할 수 있는 연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우연히 대한장연구학회라는 학회를 알게 됐고, 그래서 제가 거의 지금까지도 연구하고 있는 것은 대한장연구학회에서 여러 교수님들과 동료들과 또 선후배들 같이 공동 연구를 하면서 연구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또한 그 단계별 개선 방안도 이 학회 도움도 많이 받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면, 우리 대한장연구학회는 미션, 비전이 있는데요. 미션을 보시면은 전 회원과 함께 장질환 연구에 매진하고 진료 표준을 제시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한다고, 그 비전 스테이트먼트 중에 맨 위에 있는 것이 창의적인 연구 활동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회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제가 하고 싶은 거와 일치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희 학회가 2002년 11월 22일 날 초대 회장이 이제 최규영 교수님이셨고 창립 총회를 했고요. 그 연구 학회지 않습니까? 학회 이름이. 그래서 연구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만들어진 연구회는 2004년 9월 달에 원주대 김현수 교수님이 위원장을 하신 그 폴립 연구회가 있었어요. 이게 추후에 개명이 됐죠. 장종영 연구회로. 그래서 제가 그때 두 번째 간서로 일을 하게 됐고요. 또 IBD 연구회가 있고 소장 연구회가 있습니다. 소장 영양 연구회죠, 요즘에는. 마지막으로 최근에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또 생겨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립 그 초기에 이 폴립 연구회 모임을 하면서 신라호텔 8선에서 수정방 케이스를 펼쳐가지고 여러 선생님들께서
소회도 적으시고 본인의 사인도 하시고 하면서 이게 아주 그 전설적인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저는 2003년에 이제 귀국을 했기 때문에 처음 장영구학회가 생겼을 때는 이제 전혀 기여한 바가 없고, 그리고 그냥 일반 회원, 여러분과 같이 일반 회원으로 뭐 연재 발표하고 학술대회에서 또 집담회에 참석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우연히 그 폴립 연구에서 한 큰 다기관 연구에 그 코호트 데이터를 받아서 논문을 하나 쓰면서 학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이게 제 이력서인데요. 저는 그냥 별로 다른 학회를 잘 나가지도 않고 그냥 대한장영구학회에서 아마 계속 일을 했어요. 장종양연구회를 했고, 그 다음에 편집위원회 했고, 학술위원회 했고, IBD 연구회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학회 내에서 어떻게 부서를 옮겨가면서 일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고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제 생각에는 학회 내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고생을 덜하고 시행착오를 덜 겪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에 첫 영 리더스 캠프 사진이고요. 그 외에 여러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학회 활동도 하고 연구 활동도 하면서 저는 아주 이 기간을 굉장히 행복하게 그리고 보람차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연구를 할 때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학회에 들어와서 연구를 시작하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럼 대한장영구학회에 그럼 쉽게 적응하는 꿀팁을 알려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점프 행사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영 리더 캠프에 이제 처음 가서 거기서 인사하고 뭐 그 단체 활동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여러 동료도 알게 되고 선배 교수님께 인사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녹아들었는데, 여러분의 시작도 제가 시작한 거와 똑같은 이런 점프 행사를 통해서 하니까 시작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되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학회에서 여러 다양한 행사가 있는데 학술 집담회나 그런 학술대회에 꼭 참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본 행사만 있는 건 아니고 항상 장영구학회 행사에는 또 뒤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 10시 전에 집에 가실 생각하지 말고 이날은 스케줄을 다 비우시고, 왜냐하면 그 뒤풀이에 가야 진짜 엑기스, 정말로 피와 살이 되는 그런 도움이 되는 것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회에서 문제 좀 이렇게 사교적이고 외향적이신 분들은 뭐 전혀 문제가 없겠는데, 저는 굉장히 수줍어하고 그런 내성적인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먼저 인사하고 먼저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또 학회에서 우리 장영구학회 그 선배 교수님들께서는 상당히 처음 오는 사람을 겸용적거나 그렇게 좀 어색하지 않게 잘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먼저 와서 말도 걸어주시고 안내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팁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학회에 와서 인사를 하면 다음에도 또 가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들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주 우리 학회의 큰 장점이고 그런 특성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여기 이제 우리 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 연구에 관한 그 아이콘이 있는데요, 연구를 제안하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4개의 연구회가 있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그 연구에 정식 연구위원으로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연구를 할 기회가 없느냐? 그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에든 자기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간략하게 그 연구의 그 내용을 큰 형식이 있지는 않은데 그걸 적어서 이 사이트에 올리시면 연구를 제안하시면 그 해당 연구에 제안하시면 거기서 이제 연락이 오고 그래서 잘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으면 이제 연구가 시작되는 거고요. 그런 연구를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정식 회원이 그 연구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줍어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연구 제안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같이 이게 2004년 6월달에 첫 번째 그 영 리더스 캠프인데 여기 다 아시는 분이죠. 굉장히 애띠시잖아요. 여기 정성의 부회장님이에요, 이분이. 그 부회장님 따님이 아니고 본인이십니다. 저는 이제 이때 물론 이 전에도 집담회도 나오고 학술대에서 뭐 연재도 발표하고 했지만 첫 번째 영 리더스 캠프에 가서 1박 2일로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주 강렬한 학회에 대해서 강렬한 좋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매번 찾아서 학회를 나가게 됐고 학회를 또 가보니까 좋은 게 이렇게 좋은 형님들도 계시고 동료들도 있고 또 아주 훌륭한 멘토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연재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주옥 같은 코멘트를 해주시고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는 도움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회 내에서 주로 활동하게 되니까 뭐 생일 파티도 학교에서 하고 주로 이렇게 한 가족처럼 그렇게 지내게 됐고요. 이건 제가 이제 두 번째 2008년에 시애틀에 연수를 갔었는데 그때 지금 명승재 회장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때 ASER 학회에 또 저희 병원에서도 저희 연구간호사랑 레지던트를 데리고 저희 김홍주 교수님이라고 빌려리 하신 분인데 저희 집에 들리셨는데 마침 같이 오셔가지고 구경도 하고 이렇게 그 맛있는 것도 먹고 또 회장님께서도 저희 아이들 용돈도 또 두둑히 주고 가셔가지고 제가 아주 뭐 목에 좀 힘 좀 줬었는데요, 집에. 이와 같이 그냥 사람 사는 그런 일상처럼 거의 식구처럼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스무스하게 점프라는 행사를 통해서 학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발만 더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거시고 여러분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여러 훌륭한 멘토님들이 또 여러분에게 다가서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실 거니까 너무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장점이 뭘까 좀 생각해 봤더니 이게 좀 남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사람들이 모나지도 않고 배타적이지도 않고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연구력에 충만해 있어요. 아주 막 연구하고 싶어서 거의 미칠 정도로 사람들이 그런 분이 많고요. 그리고 굉장히 프렌들리 하세요. 그리고 같이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누굴 크리틱하고 뭐 잘 안 되게 하려고 하진 않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뭘 발표를 하다 보면 또 잘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질책을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잘 디스커션해서 좋은 방향으로 좋은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게 유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솔선수범해서 나도 그런 경험을 좋은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우리 후배 교수님에게도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게 만들어 주셔서 지금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보세요. 이게 깜짝 놀랐죠. 이런 사진이 있을 줄은. 이게 최기용 초대 회장님께서 그 정년 퇴임을 아마 하실 그쯤 해서 우리가 교수님, 그 초대 회장님을 기리면서 이렇게 그런 세레머니를 한 적이 있었는데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이렇게 약간 어색하기도 했지만 뭐 이런 것들을 했던 그런 또 기억이 있어서 참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학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또 연구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좀 병원에서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 연구를 좀 더 잘 할 수 있게 어떻게 했는지. 제가 뭐 잘 했다는 건 아닌데,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GI 파트의 막내 스텝이었고, 위에 한 분뿐이 안 계셨어요. 두 분 계셨구나. 근데 이제 하부의 장관을 하는 게 저 혼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건진도 있고 뭐 하여튼 그 폴리펙토미 콜로노스코피를 많이 하게 되죠, 점점. 그러면서 주위에 또 저희가 시내에 있는데 그 주변에 아주 대형 그 검진 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그 병원에 보직을 맡으신 그런 분들과 한번 방문해서 당일 리퍼를 받았어요. 그 폴립을 검사를 다 찾아서 절제가 어려우면 바로 그냥 리퍼하면은 장정결을 2번 안 하고 바로 폴립 절제술을 원 스테이지를 해드리는 이제 그런 폴리클린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걸 시작하게 됐고 이 건수가 폴리펙토미 건수가 뭐 쫙 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윤숙 교수 잘 아시죠? 정윤숙 교수 어디 계시나요? 여기 계시네요. 또 문창모 교수님도 저희 병원 잠깐 있다가 가셨고요. 그래서 또 그 교수를 하나 또 섭외하고 확보한 거잖아요. 같이 하부 이장관을 하는. 또 맨파워가 생기니까 더 이제 급속도로 더 또 탄력을 받아서 그 다음에 한 2016년쯤 돼서는 한 6,000 케이스, 지금 한 7,500 케이스 정도 1년에 폴리펙토미를 하는데 이게 병원에서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한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을 뽑아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양혜준 교수님이랑 박수경 교수님까지 그렇게 해서 저희 병원에 합류하시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료 실적을 그 병원의 그 형식, 그 여건에 맞춰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주위 동료 교수들을, 후배 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1명, 2명 더 있는 게 아주 큰 차이를 줍니다, 본인에게. 그래서 이런,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또 최기영 초대 회장님께서 정년 퇴임하시고 저희 병원 소화기 암센터의 센터장으로 5년 동안 계셨거든요. 저희가 초빙을 해서. 모셔오고, 그 다음에 이제 IBD 센터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IBD 환자도 이제 좀 숫자를 늘리고, 또 진료의 퀄리티도 높이고, 또 누구에게, 여기 있는 교수 중에 누구에게 환자가 가도 우리 병원 IBD 센터에 오면은 거의 비슷한 순서로 이밸루에이션을 하고, 그 약제를 선택하는 기준이나 그런 것도 좀 눈높이를 맞추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콜론 폴립 환자도 늘리고 또 IBD 환자도 자연스럽게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기 이 분들이 안 계셨으면 저 혼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맨파워를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IBD 센터도 만들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당시에 이제 IBD 치료하는 새로운 약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임상 시험을 하는 그런 또 시기와 맞았어요. 그래서 유명 회사의 외국 회사들의 그런 2상, 3상 연구 그런 게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우리 학회에서 김영호 교수님의 소개로 제가 어떤 연구를 하나 하게 됐고 한번 또 들어가서 뭐 환자를 인원을 잘 해서 환자가 좀 좋아졌는데 또 그거를 한번 길을 뚫으니까 여기저기서 회사에서 연락이 오고 있는 환자 중에서 또 좀 치료가 안 되고 또 그 당시에 약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새로운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또 도움도 줄 수 있었고. 근데 이런 게 또 이렇게 연구비가 좀 꽤 있기 때문에 연구 간호사를 뽑을 수 있었어요, 덕분에. 그래서 제가 많을 땐 4분까지 뽑았고 지금 이제 3분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연구 보조 인력을 이런 연구를 통해서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장년과학회에서 그 집담회도 나가보고 했더니 이제 마음에 맞는 친구도 사귀었고 또 이렇게 말이 잘 통하는 후배님 또 선배 교수님들 이제 저는 멘토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귀어서 학회 행사만 만나진 않고 뭐 그냥 친구 만나듯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1년에 서너 번씩 식사도 하면서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교 모임을 자연스럽게 만들게 됐거든요. 그럼 사교 모임에서 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사교 모임에서 무슨 뭐 다른 얘기는 안 하고요. 요즘 나는 뭘 하고 있는데 뭘 해보니까 참 좋더라.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트러블 슈팅을 어떤 방법을 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어보잖아요, 저희도. 아니, 요즘 뭐 이렇게 ES가 잘 안 되는데 뭐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있는 거는 무슨 나이프를 어떻게 쓰세요? 라든지 아니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뭐 좀 잘 분석이 안 돼 그럴 때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내드려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거를 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교 모임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또 하나의 연구 모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4개 병원 정도에서 선생님들이랑 모이면서 그 연구를 꽤 많이 했어요. 주로 뭐 저희가 했던 것 중에 이제 기억나는 거는 그 대장 내시경을 하는 환자에게 FIT랑 구화약 검사를 동시에 시켜서 그 FIT가 얼마나 우월한지 그 퍼포먼스를 본 건데 이제 그 논문은 그 코크레인 리뷰에 인용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뭐 그런 연구도 했고 대장 내시경 초심자가 과연 러닝 커브를 극복하려면 몇 케이스 정도 해야 되는지 저희가 했는데 한 150케이스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 또 그 폴립 발견한 데에 혼자 한만 하지 말고 간호사나 주위에 펠로우 선생님들 동료해서 같이 관찰을 하면 훨씬 더 리전 디텍션을 잘한다. 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장정결이나 뭐 그런 것들. 또 리포 왔을 때 그 퀄리티 인디케이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어요. 재미있는 임상 연구였고 이게 이제 술만 먹는 것보다는 또 이런 연구를 하게 되니까 더 돈독하게 되고 더 발전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또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이제 학회에서 연구비를 받게 됐죠.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에서 제안을 해서 그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실환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셉션 코호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임상 자료만 모아서는 논문을 쓸 만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생체 시료를 확보해서 티슈랑 블러드랑 스툴이랑 살리바 이것들을 이제 모아서 지금 모아놓고 있고 이제 이걸 이제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12월 중순쯤 집계했는데 한 146명 정도 인롤됐고 오늘 보니까 이거보다 한 20명 더 인롤이 됐더라고요. 목표는 3년간 300명 이상 모으는 건데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료가 모이고 이거를 이제 베이스로 해서 또 국제연구비에도 어플라이하고 이 자료를 잘 그 멀티오믹 데이터를 만들어서 채워 넣어야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처음 연구를 시작했었던 그런 우리 학회 연구에 여러 위원 선생님들 또 이 연구에 공저자로 참여하신 연구자로 참여하신 선생님들이랑 데이터를 공유하고 그리고 모서십도 공유하면서 그렇게 이제 연구를 마저 더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다 우리 학회에서 열심히 액티브하게 일을 하시고 계시는 그런 교수님들과 같이 또 외부에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또 요즘에 그 실험실에서 병원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실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럼 메소드에 아주 능숙하신 외부의 전문가들과 같이 코업을 해서 연구재단에서 연구비를 받게 됐고 그게 지금 3년 과제가 이제 2번 돼서 지금 이제 6년차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걸 임팩트 스터디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 연구의 장명은 우리 김영경 교수님께서 해주셨어요. 제가 양주 한 병 걸고 그 공모를 받아가지고 임팩트 스터디라고 그렇게 이제 됐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한 900명 정도 대상이고 대략 뭐 분변이랑 티슈랑 혈액이랑 다 모은 게 한 600명 이상은 되는 것 같고 이것을 이용해서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를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GWAS 검사도 했고 또 다른 또 어떻게 인연이 돼서 그런 RNA 시퀀싱을 무료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좀 잘 차곡차곡 모으고 있고요. 중간중간 이제 논문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보면 크론병에서 그 예후를 판정하는데 예후가 좀 안 좋은 수술도 여러 번 하고 바이올로직 트리트먼트를 여러 개 페일했던 이제 그런 분들이랑 예후가 좀 비교적 양호했던 분들이랑은 그 박테리얼 탁사 어번던스가 좀 차이가 나고 또 주종을 이루는 그 균주가 좀 다르다 하는 거를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해운대 백병원 김태호 교수님이 PI로 해가지고 하셨는데 크론병과 대종구를 비교해서 그 메실레이션 검사를 해봤더니 이런 어떤 특정 유전자야 메실레이션이 크론병 환자에게 많이 발견돼서 이게 바이오마커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 퍼블리시했고요. 그다음에 진단받은 지 2년 이내에 바울 리섹션을 받는 그런 환자들을 예측을 하는데
그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GWAS 데이터와 클리니컬 데이터를 이용해서 예측력을 높일 수 있다 하는 것을 발표했고, 최근에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 behavior change, 그러니까 그 inflammatory 타입이 structuring 타입으로 가거나 혹은 penetrating 타입으로 이렇게 변할 때, 그 behavior change를 초기에 예측할 수 있는, 처음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지금 천재영 교수님께서 분석을 하고 논문을 작성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모아서 이게 만약에 제가 제 병원만 고집했다면 절대 이런 걸 할 수 없겠죠. 우리 대한장년과학회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좋은 훌륭한 그 교수님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수를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점프 시즌 3에 어플라이한 여러 후배 교수님들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단계별 개선 방안을 프로그레션 시키는 그 단계에 혼자 하지 마시고 대한장연구학회에 아주 깊게 담그시고 같이 노력을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또 더 좋은 프로덕트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서양의 속담에 보면은 빨리 어디를 가려고 하면 혼자 가는 게 낫고, 하지만 긴 여정으로 아주 길게 가려고 하면은 꼭 같이 가는 게 낫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꼭 우리 학회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프 시즌 3가 여러분의 데뷔 무대가 되는 거고, 결국 또 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몇 년 또 지나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다음 점프 행사나 또 영 리더 캠프에 강사도 되시고 또 후배 교수님을 잘 끌어주시는 훌륭한 멘토가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